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낙육당어록 1권 2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7장 제목은 원정과 원기와 원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삼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정, 원기, 원신을 삼원이라고 일컬어요. 정벽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세밀한, 정밀한 그런 말씀이다. 정밀하게 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장지는 본장은 천명했다. 아주 자세하게 밝혔다는 거죠. 원정과 원기와 원신의 그 의미를 천명했다 이 말이죠. 아울러 뭘 설명했냐면 연정화기, 정을 단련해서 기로 변화시키고, 이건 하단전의 공부죠. 연기화신은 이제 기를 단련해서 신으로 변화시키는 게 중궁의 도태가 되는 그 공부 과정이고, 연신환원은 신을 단련해서 허로 돌아가는 전체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한 건데, 연기화신, 연신환원은 이제 법신이 10달 기른 태아가 머리 정수리로 나가서 갓난아이처럼 이제 젖을 먹고 유포공을 하는 그런 이제 공부가 연신환호 공부죠. 그래서 이 4단계 공부가 선도의 핵심 이론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정래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기 설명한 거네요. 27장에 대해서. 환호진제 상정상응이라고 그랬네요. 허로 돌아가는 참된 가르침과 상정상응, 항상 고요한 상태로 있다가 어떤 대상에 작용을 하면은 곧 응해준다는 거죠. 고요한 상태에 있다가 응해준다 이 말이죠. 상정상의. 항상 이 도교 선도 텍스트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뭘 말하냐, 선천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지초, 생명을 받는 처음 이 말이죠. 우리가 어머니 모태 속에서 10달 자라고 나왔지만, 자라기 10달 키우기 전에 아버지의 정충이 어머니의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처음 배태될 때 그 수생지초죠. 선천원정은 수생지초에 음과 양의 두 기운이 음결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된 거다.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건데, 음양이기가 옛날에 이제 정충난자 이런 표현을 모르니까 그냥 음양이기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그게 맺어져 가지고 음양이기가 있으면은 선천원정이 거기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천원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마치 응결된 한 덩어리가 이슬과 같고 구슬과 같아서 그 심중에 이 갈물이 돼 있다, 감추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곧 천일생수,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를 생하는 거는 금생수기 때문에 천일은 금을 상징해요. 선천기를. 천일생수 기 미감이 동 그랬네요. 아직 가뭉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이 말이죠. 미는 아닐 미자잖아요. 아직 아니었을 때는, 감해서 동하지 아니했을 때는 이 말이에요. 단지 이것은 일기일 뿐이다 이랬어요. 한 기운일 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진의로, 원신이 동한 진의로 단전으로, 하단전으로 끌어들여서 돌아오게 해서 끌어들여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거치냐면 삶고 단련하고 온양하는 것, 따뜻하게 기르는 것을 거치게 되면 이 원정은 항상 자기 단전 속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연정화기가 돼가지고, 그랬을 때부터 원기가 이제 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정이 자꾸 원기로 생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원정이 이제 끊어지면 축기가 다 된 거죠. 그래서 고요할 때는 이것이 기였다, 기가 된다 이 말이죠. 원정이 동하면은 그게 정이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래서 정과 기는 원래 하나인데 고요할 때는 기로 있는 상태로 있다가 그게 활동하면 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욕망이 첨가되면 호르몬으로 돼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가 자기 안에 존재하면 사람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기가 다 떨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죠. 기가 다 망하면 사람도 곧 죽게 된다. 그래서 오래 기식 왕래가 없으면 이제 연정화기에서 다 이제 그 기로 다 화하면 이 말이네요. 기식 왕래가 이미 없게 되면 오직 뭘 느끼게 되냐면 1.0광이 한 점의 그 신령스러운 빛이 영대 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즉 원기가 다 변화돼서 원신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상단전 공부네요. 예. 1호부터 자차 1호부터 신은 허에 모인다, 허공에 모인다 이 말이네요. 허에 모이고 이로써 뭘 단련하냐면 지허지령한 신을 단련한다는 거죠. 연신, 환허, 그 신을 단련해서 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백천억만의 그 화신으로 변한다는 거죠. 분신이 돼가지고 또 형체를 현세에 나타내서 세상 사람을 구제한다. 이른바 항상 고요하면서 항상 응해주면서 관세음보살처럼 이것이 곧 환호하는 참된 가르침이다. 좀 길었네요. 그래서 원정, 원기, 원신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네요. 앞에서도 계속 이 정기신 삼원에 대해서는 계속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직 그 인체의 핵심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기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더 좀 상세히 지금 말해준다 이제 표현한 거예요. 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하는 정이 아니다 이 말이네요.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서로 섹스하는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정은 아니다. 그건 교감지정은 후천정이고 이것은 바로 선천의 원정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원정이라고 말하는가? 이 정은 앞에서 말한 대로 수생지초에 생명을 받는 처음으로부터 음양이기가 응결이 돼서 하나로 뭉쳐졌다, 단합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슬과 같고 구슬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심장 가운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음정이라고 그런다 그랬네요. 역시 무엇과 같으냐면 불가에서 말하는 심정이다 이 말이죠. 곧 천일생수, 천일이 수를 생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네요. 그럼 천일이라는 것은 원정이네요. 그것이 이제 심장 가운데 감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정이 아직 감응을 해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단지 일기일 뿐이었다 이 말이죠. 이 기자는 조사로서 어조사로서 끝맺는 말이에요. 무엇 할 뿐이다. 이 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감응해서 움직이지 않았을 땐 기로 있다가 그것이 촉하면 어떤 감촉이 부딪히는 느낌이 있으면 감촉이 있으면 마침내 통해가지고 통한다 이 말이죠. 원정이 감응해서 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감응하는 게 통하는 것이 간에 있으면 그 원정이 변해서 눈물이 되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비장에 있으면 그것이 화해서 침이 되고 폐에 있으면 변해서 재채기가 되고 심장에 있으면 그것이 변화돼서 맥이 되고 콩팥에 있으면 그게 변화돼서 정이 된다. 후천이죠 전부. 추우면 그것이 콧물이 된다는 거죠.
열이 생기면 더워지면 이것이 땀으로 되고 향기를 맡으면 또 이 진이 생긴다 이랬네요. 침이 생긴다. 그리고 이 맛을 보게 되면 감상하게 되면 침을 이제 흘린다 떨어뜨린다 이 말이네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런 7가지 소위 이른바 콧물, 침, 정 그리고 진액, 기운, 혈, 액 이런 것들은 7가지 7반의 그 신령스러운 물건이지만 모두 이것이 음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것은 전부 다 전기신이고 침이고 뭐고 다 감촉에서 움직이면 원정이 전부 후천정으로 변하는 거죠. 후천 음기로 음정으로 변한다 이 말이네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7가지 중에서 정이라고 하는 이곳의 정은 즉 뭘 가리키냐면 교감지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식지정이요. 애 낳는 데 쓰는 섹스할 때 사용되는 호르몬의 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건 전부 음에 속한다는 거죠. 살펴보면 이 정은 곧 뭘 표시하냐면 생식지정이라고 그랬네요. 생식 아이 낳을 때 쓰는 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뭘 포함하고 있냐면 생명의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건 앞에서도 나왔지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상식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오직류예요. 오직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한 일심으로 안을 비춰본다 이 말이죠. 오직 일념불기하고 일심내조. 요게 이제 일념불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 전부 안이비설신 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기의 정신, 머리에 있었던 정신이 전부 이 하단정 콩팥 속으로 들어가니까 태양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7구멍이 모두 닫힌다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 얼굴에 있는 7구멍이 모두 닫히는 거죠. 그래서 손장로는 불가에서 말하기를 하나의 근본이 이미 반본지의다. 근본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잠을 깊이 들면 일념도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에 있는 그 정신이 안을 이 빛이 자기 콩팥 속으로 가는 거죠. 누워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다 이게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화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생식기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잠을 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공부한다는 것도 역시 눈을 감고 육군 구멍을 다 7개 구멍을 막고 자기 정신을 단전 속으로 비추는 거죠. 일심내조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정이 참노하는 그런 구역이 얻게 된다 그랬네요. 원정이 새어 빠지는 구역이 얻게 된다. 안이비설신 7구멍으로 다 빠지는데 콧물이니 뭐 재채기니 침이니 뭐니 다 이렇게 변해버리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고 일심내조잖아요. 앉아서 고요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안을 비추는 것을 오래오래 이 구구란 말이 중요해요. 오래오래 이제 응연한다 이 말이죠. 응연하게 되면 정신을 모아서 거기를 단련시키면 마침내 이 원정이 생하는 어떤 날이 있게 된다. 그런 걸 겪게 된다는 거죠. 원정이 생하는 날이 있게 된다. 구구응연. 예를 들면 춘원, 봄에 따뜻한 천기 날씨에 이 말이죠. 봄에 따뜻한 날씨에 아주 깊이 잠들었다가 비로소 깬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이 여자는 무엇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덩어리의 그 온화한 열기가
항상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음신지 중에서 일어난다. 단전 생식기 부분에서 열기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 열기가 이제 원정이 변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 생발 원정이 생에서 일어나는 부위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외음이다. 외음은 곧 생식기가 되고 중심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넓게 전개돼 가지고 생식기 주위에 이렇게 펼쳐지게 된다. 또 어떤 때는 단순히 외음에 생식기에만 있게 된다. 또 어떤 때는 생식기를 따라서 순경이죠. 생식기에서 회음으로 이르는 일선이 있게 된다는 거죠. 생식기에서 회음 쪽으로 가는 일선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수라고 하는 게 느껴서 받아들여서 느끼는 것이 서로 같지는 않다. 사람마다 서로 다 같지는 않다. 또 어떤 때는 생식기 외음이 발기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일어나질 않는다. 그렇지만 그 원정은 그러나 이 따뜻한 열이 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이 생겨야 하단전 쪽에서 생식기 쪽에서 열이 있어야 좋다는 거죠. 청철감, 맑은 것이 관통하는 느낌이 있다. 온열감이 있으면서. 그리고 수마감도 있다. 뭐가 좀 마비되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진전감도 있다. 좀 진동하는 떨리는 그런 느낌도 있다. 이 선의 그 형태는 생식기에서 회음으로 가는 그 선의 형태의 그 흐르는 것은 흘러서 향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소충 연파다. 작은 벌레가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정의 느낌이죠. 항문 주위에 회음 뒤에서 항문 주위에 항문이 조금씩 근지러우면 그게 이제 원정이 작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고요한 상태로서 그 느낌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회광반조해서. 그 다음에 편상감각도 있다고 그러네요. 조각 나와서 조금 그런 모양으로 느껴지긴다. 어떤 때는 물방울이 기름처럼 물방울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그 불일이족이다. 한결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하나로 족기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그 원정을 공부하다가 아니면 어떤 때라도 그걸 느끼면 그게 원정이 작용하는 건데 이제 젊은 사람 쪽이 더 유리하겠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 원정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한 급히 진의로서 이가 들어가면 의로서 이 말이죠. 진의로서 그 원정을 온열감이 생기는 원정을 단전의 그 토부에다가 돌아오게 해서 끌어잡아 당겨서 단전 토부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진의를 써서. 진의라고 하는 것은 공을 단련할 때 의식 상태인데 약유의 의가 있는 것도 같고 의가 없는 것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약하게 부드럽게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정,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에서 미미하게 아주 미세하고 미약하게 의식으로서 관조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단전에 있는 그런 그 느낌이 아주 미세한데 강하게 의식을 두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밀려서.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약한 만큼 자기도 약하게 아주 미미하게 회광반조에서 진으로서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단전 톱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게 약해도 진으로서 끌어들이면 강해져요. 그 에너지가 약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토부 쪽으로 끌어들여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단련하고 삶고 단련했고 따뜻하게 하고 또 기르면 그러면 이제 원정이 항상 머물게 되고
그것을 계속 오래오래 이제 단련하게 되면 원기가 이제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정으로서 원기가 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연정화기다 그랬네요. 말은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이 안에 상당히 이제 변화수나 복잡한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자기가 해봐야 이번엔 좀 잘 되고 이번에는 또 안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게 익숙해지지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안 해보던 거라.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그런 느낌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미세하게 이제 미미하게 살펴보는 거죠. 그 기운에 대해서. 그런 그 기운이 이제 원신 진의니까 원기하고 원정하고 서로 상응이 돼가지고 작용을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 원정이라고 하는 이 약에는 늙고 어림이 있다는 거죠. 이 약기가 너무 오래되면 늙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아직 처음에는 미약하잖아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것도 안 되고 어린 것도 안 되죠. 채취할 때, 끌어들일 때. 약에는 노눈이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세밀하게 지금 설명하는 거네요. 노눈. 에너지가 어리죠. 이제 예를 들면 봄에도 쑥을 만약 강화도 같은 데 가서 딸 때, 제 딸 시기가 딱 있는데 그 전에 가서 따면 채취를 하게 되면 쑥 기운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일 쑥 기운이 왕성할 때 따야 되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쑥 기운이 약해졌을 때 그때 따면은 늙은 거죠. 그 뭐든지 약효가 제일 강할 때 이제 채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는 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해봐야 아는 거죠. 거기도 또 노눈을 분별하는 비밀이 또 숨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화해는 이 말이죠. 진의나 원신은 다 화에 속하는데 문화와 무화가 있다. 이것도 앞에서도 이제 얘기했어요. 문화와 무화의 용도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터득을 해서 이렇게 단계마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겠죠. 그 다음에 움직이고 운행하는 데는 동맥으로 오르고 인맥으로 내려가는 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전, 중궁, 톱으로 화로로 돌아오면 다시 또 따뜻하게 화로서 길러야 된다. 따뜻하게. 이런 것에 모두 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를 알아야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얼마 안 돼도 이 법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야 성공을 하지, 적당히 알게 되면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선도는 스승한테 법을 상세히 자세하게 듣고 자기가 몸으로 실험을 하면서 터득을 해야 그게 이제 올바른 거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도를 아는 스승을 구해가지고 그 참된 기틀, 참된 비밀을 결파해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다 터득한 사람 스승한테 자세하게 그 비밀을 확 얻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괜히 책만 보고 그걸 이해하려면 확신도 안 생기고, 그렇죠. 요 과정을 뭐든지 도자기고 무슨 목수고 뭔 일이든 기술도 다 그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랜 세월을 더 가면서 하나하나 터득해서 배워야 그게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지 단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약의 노눈이나 문무나 운행하는 순간 이게 소주천법이거든요. 소주천법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도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밀한 걸 다 이해하고 원리로서 이해하고 자기 몸에 자꾸 실험을 해서 더 확신이 되고
해야 믿어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말이죠. 스승한테 그 자세한 참된 비밀을 다 폭로, 결파라고 하는 게 폭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비밀을.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연정하기가 돼야 나머지 것도 가능한데 앞에 게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하나라도 불명한 것이 있다면 말이죠. 명확한 것이 있다면,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노는이나 문무나 승강, 귀로 온양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라도 잘 모르는 게 있다면, 불명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서 망령대의 최치라고 망령대의 단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가 위는 된다는 거잖아요. 회가 되는지 않음이 선은 드물다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기는 드물다는 거죠. 멋대로 해서는. 주석을 보면 설도는 언급하다는 거죠. 망령되게 단련하면 해로움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언급을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제 황운길 선생님이. 근데 요건 지금 그 공덕 선생이 이제 자기 생각을 설명한 거예요. 확실히 이것은 불가홀시다. 소홀하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러나 요컨대 학공인, 공부를 하는 학공인에게 말한다면 이 말이죠. 학공인에 있어서는 눈 밝은 스승이 지점을 해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눈 밝은 스승이, 경험한 스승이 지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점도 착오가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확실히 이것을 눈 밝은 스승한테 배워서 확실히 알고 잘못되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그러나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잘 부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말씀이. 왜냐하면 공을 단련하는 영공은 즉 하게 한다는 거죠. 선험자, 먼저 증험한 자의 이론이 있는 것을 이제 활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황공길 조사는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그렇게 한 거니까 선험자의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서 하는 건데, 오히려 전부 기댄다 이 말이죠. 자신에게, 자기 몸에 의지해서, 이러한 그 자부, 이러한 인체 그 기구, 의기라고 하는 건 측정, 자기 몸을 실험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해서 측정 기구로 삼아서 시험한다 이 말이죠. 지금 노는 문무 이런 승강을 시험을 하는데 모류 없다는 거죠. 가히 다 함께 직관차감이라는 거죠. 곧바로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의지할 만한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한번 잘못 실수한다는 거죠. 또 잘못도 나오고 하다가 실수를 하죠. 예. 이건 필연적이면서 또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99번의 실패다 한 번의 성공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계속 실패하고 잘못하는데 그걸 고로 불필 과다, 너무 많이 다무죠. 걱정 근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필자가 도인이 알기로는 말이죠. 연공하는 사람은 출착 잘못하지 않는 것은 비단 불가능할 뿐 아니라 또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소준청 공법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실패도 하고 하는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바로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걸 일참 한 번의 실패를 먹는다, 실패를 하게 되면
한 번의 지혜가 잘한다 이 말이죠. 아, 이래서 실패했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핵심은 잘못을 알면 곧 바꾸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불가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걸 고집해 가지고 그냥 자기 잘못하는 거를 해보니까 안 돼도 그냥 왜 안 되는 걸 연구를 하지 않고 잘못된 걸 알아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고집, 스승의 말이라고 그냥 고집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절대적으로 그냥 맹종하는 거죠. 일체 불가하다. 미혹된 데에 집착이 돼가지고 불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잘못을 양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야흐로 해만 있지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경에서는 항상 이렇게 놀랄 해자예요. 이런 놀라운 것이 있는데 사람이 청문지 고개라 그걸 듣고서 귀로 듣는다 이 말이네요. 그럼 경계 이 고개라고 하는 것은 알려줘서 깨우치게 한다는 거죠. 단지 인기 연공자에게 공을 단련하는 자를 이끌어서 경척하려다 이 말이죠. 경계해주고 두려워하게 이제 해준다 이 말인데요. 만일 한번 출착 한마디에 잘못을 해서 곧 부득력 한다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곧 다시 감히 연공을 누가 하겠으며 누가 다시 또 능히 연공을 하겠냐 이 말인데요. 만약 한 번 실패로 모든 게 끝난다면 한 번에서 그럼 누가 이런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잘못 이해한 걸 바꾸고 자꾸 교정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터득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스승의 구결이 있다고 해서 자기 몸에다 적용할 때는 실패가 단번에 안 되죠. 이 몸뚱아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면서 교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문의 이 가운데의 위험은 불가불지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 있는 것은. 이 미비주에서는 이곳에서는 다시 구전을 얻은 그 공의 비결로서 하수해야 옳다 이 말이네요. 그러나 진사를 어느 곳에서 찾아 구하겠냐 이 말이죠. 이런 도를 자세하게 아는 사람을, 경험자를 어디서 찾아 구하겠는가. 심지어 이것이 수도하는데 어려움이다. 스승을 어디서 찾겠냐 이 말이죠. 그런 까닭에 연정자는 원정을 단련하는 자는 반드시 중에다가 신을 모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만의 손장로가 선천과 후천의 중에다가 자기 정신을, 자기 눈의 빛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조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네요. 이게 도둑, 이르게 되면 이른 것을 얻는다, 이른다. 정과 신이 단취한다 이 말이죠. 모아서 덩어리가 된다. 그리고 숨쉬는 기식이 평화롭고 화평하면 원정은 자연히 생애고 기는 자연이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요 말이 조금 기자화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제 요 주석에 잘 봐야 돼요. 연정화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손장로는 기가 자화한다. 기로 저절로 스스로 변화한다. 이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속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정은 자연이 기로 화해가지고 기가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 기가 자연이 신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네요. 여기서는 오로지 뭘 가리켰냐면 정은 자연이 변화돼서 기가 되지만 이 기는 자연이 신으로 화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기가 저절로 화한다고 그랬을 때 이 말을 잡으면 기가 저절로 화하면 신으로 된다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도 이 그 원문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주석하는 분들도 그게 이제 이상하니까 여기서 자세히 설명. 왜냐하면 이 속에서 말하는 이 연정화기의 과정은 아래 하문에 소위 이른바 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이 원정이 단련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으로써 가히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연정을 해서 기로 변화된 거다. 단련해서 이걸 말하는 거지 기가 신으로 변화한 게 아니다. 요 기자화. 단 그러나 만일 순수하게 문구상의 입장을 따라서 해석한다면 기가 저절로 변화한다는 거 같고 정이 저절로 생한다는 것으로 나열이 된다, 배열이 된다, 따로따로. 정은 자생하고 기는 자화한다고, 저절로 화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장 구조로 봐서. 그런데요, 앞에서 나온 것이 정은 자연히 기로 변화할 수 있지만 기는 자연히 신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기가 자화한다는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정이 기로 화한다는 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원정인 무형이 일종의 기의 그 모습의 물건이 된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이네요. 정이 기로 변화한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기가 자화한다면 기가 스스로 변화해서 신으로 된 게 아니라 기로 자연이 변화한다. 정이 자연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기로 변화한다. 앞에서 나온 구절이에요. 근데 이 문장 구절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네요. 고로 기 뜻은 원정이 자연이 생하면 또한 자연이 기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 뜻이 와 닿네요. 이 속에서 가리키는 기식이 화평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일반 개념적인 그 균창화, 화목 온화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음과 양이 나누어지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랬네요. 기식이 화평은. 평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고요한 상태로 고요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을 가리킨다. 공 가운데서 항상 본다. 마음에 침사함이 있음을 본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가라앉아서 생각한다. 침사하는 걸 본다. 그러면 기식도 또한 면면 균창 골라진다. 이것이 곧 일반 개념의 화평이고 진정한 화평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네요. 여기서는 이제 기니까 이 지금 27장이 분량이 많아서요.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